98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며 수조 원의 자산을 축적한 한 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뛰어난 지능 때문이 아니라 단 몇 가지 사고방식의 습관 덕분이라고 말입니다. 천재도 아니고 특별한 정보력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를 세계 최고의 투자자 반열에 올려놓았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바라봤던 방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마도 여러분의 자산 규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찰리 먼거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워런 버핏의 오랜 파트너로 알려진 이 인물은 단순히 누군가의 조력자가 아닙니다. 그는 독자적인 사고 체계로 수조 원대의 자산을 스스로 구축한 투자 철학가이자 전략가입니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고백입니다. 자신은 천재가 아니었고 특출난 기억력도 없었으며 시장을 남보다 먼저 읽는 예언자적 능력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는 몇 가지 사고의 습관을 아주 일찍부터 몸에 익혔고 그 습관들이 평생에 걸쳐 복리처럼 쌓이며 결국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터넷에는 넘쳐나는 종목 분석과 전망 기사, 유명 투자자들의 추천 종목이 매일 쏟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느냐보다 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판단하느냐가 투자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찰리 먼거가 남긴 사고방식의 핵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 투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역발상 사고입니다. 찰리 먼거는 젊은 시절 공군에서 기상예보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가 처음 실제 비행사들을 위해 기상예보를 해야 했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대부분의 예보관이라면 어떻게 하면 정확한 예보를 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할 것입니다. 그런데 먼거는 달랐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이 조종사를 가장 쉽게 죽일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이 섬뜩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역발상 사고의 핵심입니다. 문제를 반대 방향에서 접근하면 전진 방향에서는 보이지 않던 치명적인 위험 지점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이 사고 실험을 통해 조종사를 죽이는 방법이 딱 두 가지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기가 감당할 수 없는 기상 조건인 결빙 구간으로 진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착륙 가능한 공항이 모두 기상 악화로 폐쇄된 상황에서 연료가 바닥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죽음의 시나리오를 먼저 규정한 덕분에 그는 이후 기상 예보를 할 때 이 두 가지 시나리오만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극도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고방식은 주식 투자에서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주식이 왜 오를 것인가에만 집중합니다. 매출 성장성, 신제품 출시, 시장 점유율 확대, 경영진 교체 같은 긍정적 시나리오를 열심히 분석합니다. 하지만 찰리 먼거는 그 반대편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이 투자가 나를 망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 이 회사가 실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경로는 어디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고 그 답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투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실제로 역발상 투자 접근법을 적용해보면 놀라운 통찰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생 플랫폼 기업이 폭발적인 사용자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 성장 곡선을 보고 흥분하며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역발상으로 접근하면 이 기업이 가장 빠르게 망하는 경로를 먼저 탐색하게 됩니다. 수익 모델이 없이 성장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경쟁자가 훨씬 많은 자본력으로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출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규제 리스크는 없는가? 핵심 인력이 이탈하면 서비스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성장 스토리 뒤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면 아무리 성장 스토리가 매력적이어도 그 투자는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워런 버핏이 자주 언급하는 첫 번째, 투자 원칙이 돈을 잃지 말라는 것이라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실제로 지키는 방법이 바로 역발상 사고입니다. 내가 왜 이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있는가를 열심히 분석하는 만큼 내가 왜 이 투자에서 돈을 잃을 수 있는가를 똑같이 진지하게 탐구해야 합니다. 오히려 후자를 더 철저하게 파헤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놓쳤을 수도 있는 역발상 시각을 공짜로 제공받는 것입니다. 역발상 사고는 개인의 재무 결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보다 나는 어떻게 하면 가난해질 수 있는가를 먼저 묻는 것입니다. 충동적인 소비, 감당할 수 없는 부채, 분산되지 않은 집중 투자, 단기 시세 차익에 대한 집착,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따른 매매, 이것들이 바로 평범한 사람을 재정적 위기로 몰아넣는 가장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이 목록을 철저하게 피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상당수의 투자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사고방식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투자자는 극히 드뭅니다. 찰리 먼거는 자신이 잘 아는 영역과 잘 모르는 영역의 경계를 매우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일을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이것을 역량의 원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의 원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만 투자 결정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먼거와 버핏이 늘 강조해 온 것이 있습니다. 지능지수가 높은 것보다 자신의 지능지수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능지수가 130인데 스스로 125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능지수가 180인데 스스로 200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 거침없이 뛰어들고 결국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큰 손실을 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십 년간 부동산 투자로 성공을 거둔 어떤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는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지역 개발 계획, 임대 수익률, 건물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깊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변에서 반도체 관련 주식이 크게 오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기술 경쟁력, 글로벌 수요 사이클, 각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같은 복잡한 요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큰 금액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면서 손실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역량의 원을 벗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동산에서 성공했다는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되어 자신이 다른 분야도 잘 알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만들어냅니다. 그 자신감이 결국 역량의 원 밖으로 발을 내딛게 만들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되게 합니다. 역량의 원을 활용하는 올바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신이 실제로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산업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직업적으로 오랜 시간을 보낸 분야, 오랫동안 소비자로서 경험해온 서비스, 취미나 관심사로 깊이 파고든 영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약회사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분이라면 제약 산업의 구조, 신약 승인 과정, 특허 만료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 경쟁 제품의 출시 타이밍 같은 것들을 일반인보다 훨씬 깊이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역량의 원입니다. 이 원 안에서 투자 기회를 탐색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원 밖에 있는 분야에서는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는 투자, 기회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거나 아예 패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찰리 먼거가 자주 강조했듯이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확실히 아는 몇 가지에 대해 아주 깊이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넓고 얕은 지식보다 좁고 깊은 지식이 투자 세계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역량의 원에서 한 가지 더 짚어드려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량의 원의 크기보다 그 경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름이 30km에 달하는 역량의 원을 갖고 있어도 그 경계를 모른다면 위험합니다. 반면 지름이 5km밖에 되지 않더라도 그 경계를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최고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량의 원이 작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보다 자신이 정말 잘 아는 영역이 어디인지를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사고방식은 시장의 극단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찰리 먼거는 수십 년의 투자 인생에서 자신이 보유한 자산, 가치가 최고점 대비 50% 이상 떨어지는 경험을 3번이나 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절반이 사라지는 경험을 3번이나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전혀 걱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올바른 투자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50% 하락. 이 숫자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인지 실감나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3억 원을 투자했는데 어느 날 계좌를 열어보니 1억 5천만 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억 5천만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느끼며 손실을 확금짓는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의 큰 하락은 예외 없이 회복되었고, 오히려 하락 구간에서 매도한 투자자들은 이후 상승 구간에서 회복의 과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찰리 먼거는 영국 시인의 시한 구절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똑같이 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감성적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투자 심리학의 핵심 원리입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시장이 내려갈 때 지나치게 공포에 빠져 패닉세를 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지킬 수 있다면 이미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어려울까요? 인간의 뇌는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약 2배 강하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진화의 산물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주식시장에서 이 본능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10% 하락했을 때 느끼는 고통이 10% 상승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 손실을 멈추기 위한 행동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바로 패닉셀입니다. 찰리 먼거와 워런 버핏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주식 투자에서 자신의 감정적 반응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것입니다. 기술 분석이나 재무 분석보다 투자 심리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은 이래서 나옵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망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붙잡아야 합니다. 실질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를 시작할 때, 즉 아직 시장이 조용하고 내 계좌가 안정적일 때, 앞으로 내 자산이 50% 하락하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미리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결정을 봉투에 넣어 서랍에 넣어 두십시오. 실제로 시장이 폭락했을 때 그 봉투를 꺼내서 읽어보십시오. 냉정하고 이성적이었던 자신의 과거 목소리가 현재의 공포에 사로잡힌 자신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검증된 방법입니다. 감정이 고조된 순간에는 이성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순간에 미리 결정을 내려두고 그 결정을 나중에 실행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단기 시세에 집착하지 않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자신의 계좌를 들여다보며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합니다. 이것은 심리적 소진을 가져올 뿐 아니라 잘못된 결정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주가를 매일 확인하는 사람이 주가를 분기에 한 번 확인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쁜 투자 결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를 접하는 빈도가 오히려 투자 심리를 망칩니다. 주식시장의 단기 노이즈는 장기 가치 투자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 단위의 시세 변동은 대부분 노이즈에 불과합니다. 장기적인 기업 가치의 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 경쟁 환경의 변화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네 번째 사고방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찰리 먼거는 투자 대상 기업을 선택할 때 매우 독특한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보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고 강력한 비즈니스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준이 처음에는 다소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매우 깊은 투자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먼거와 버핏은 이상적인 투자 기업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으로 우월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비즈니스에 훌륭한 경영진이 더해지면 금상첨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조건 비즈니스 구조의 우월성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경영진도 구조적으로 열악한 비즈니스를 탁월하게 만들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반면 구조적으로 우월한 비즈니스는 평범한 경영진이 운영해도 꽤 잘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우월한 비즈니스란 무엇일까요? 핵심은 경쟁 우위입니다. 경쟁사들이 쉽게 복제하거나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해자를 갖고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경제적 해자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중세시대 성을 보호하는 물길인 해자처럼 기업을 경쟁에서 보호하는 구조적 방어 장치를 말합니다. 경제적 해자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강력한 브랜드 파워는 그 자체가 해자입니다. 소비자들이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브랜드를 반복적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면 그 기업은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특정 음료를 마셔왔고 그 맛이 익숙해진 소비자는 더 저렴한 경쟁 제품이 나와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이 브랜드 해자의 힘입니다. 전환 비용도 강력한 해자입니다. 한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나 불편함이 클수록 기존 고객들은 더 높은 충성도를 보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맞춤, 설정이 가득한 소프트웨어를 다른 제품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번거롭습니다. 이 번거로움 자체가 기업에게는 고객을 붙잡아두는 자연스러운 해자가 됩니다. 네트워크 효과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많을수록 서비스의 가치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특정 연결망 서비스는 모든 지인이 그 서비스를 쓰기 때문에 혼자서만 다른 서비스로 이탈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네트워크 효과가 강할수록 후발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집니다. 경쟁사가 더 좋은 기능을 갖고 있어도 이미 구축된 네트워크를 무너뜨리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비용 우위도 해자의 한 형태입니다. 규모의 경제나 독점적 원자재 접근권, 독특한 공정, 기술 등을 통해 경쟁사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같은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 비용 우위 자체가 강력한 경쟁 방어 장치가 됩니다. 멍거가 강조한 포인트 중 하나는 조금의 경영 실수가 있어도 버텨낼 수 있는 비즈니스를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영진이 바뀌거나 판단 실수를 몇 번 해도 여전히 잘 돌아가는 비즈니스. 반대로 조금만 관리를 잘못해도 바로 무너지는 비즈니스는 투자 대상으로서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비즈니스는 경영 리스크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을 투자 실사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를 고려할 때 이 기업의 현재 경영진이 갑자기 모두 교체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만약 경영진이 바뀌어도 비즈니스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면 그것은 비즈니스 자체가 강력하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특정 경영진의 카리스마나 인맥, 실행력에 비즈니스가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면 그 기업은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비즈니스가 10년 후에도 지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중요합니다. 기술의 변화나 소비자 취향의 변화로 인해 사라질 위험이 큰 비즈니스인지 아니면 어떤 환경 변화에도 핵심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비즈니스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비즈니스는 환경이 바뀌어도 핵심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특정 기술 트렌드에 완전히 의존하는 비즈니스는 그 트렌드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함의 원칙도 여기에 적용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복잡할수록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울수록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10줄이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보다 훨씬 강력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에게 특정 가치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구조가 단순하고 명확할수록 그 비즈니스가 지속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사고방식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 교육의 습관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많이 읽으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찰리 멍거가 강조한 것은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근본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는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다양한 사고 모델들의 격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리학, 생물학, 심리학, 경제학, 수학, 역사학 등 여러 분야에서 핵심 원리를 추출하여 그것들을 하나의 사고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에서 임계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이것이 사회현상이나 기업 성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생물학에서 진화와 적응의 원리를 이해하면 기업들이 시장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인지 편향을 이해하면 주식시장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왜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찰리 멍거는 98세가 될 때까지 지적 탐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교육은 학교를 졸업하는 날이 아니라 시작하는 날이라고. 공식적인 교육이 끝난 이후에 스스로 어떤 분야를 얼마나 깊이 탐구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사고 능력과 판단력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능력과 판단력이 투자 결과의 핵심을 좌우합니다. 자기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매일 수십 개의 뉴스 기사를 훑어보는 것보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그 뿌리까지 파고드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사고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피상적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익사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이 바로 찰리 멍거가 평생 갈고 닦은 경쟁력이었습니다. 실제로 자기 교육을 투자와 연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산업에 투자를 고려한다면 그 산업의 가치 사슬 전체를 이해하려는 노력부터 시작하십시오. 원자재 조달에서 시작해서 제조, 유통,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 과정에서 누가 가장 강력한 협상력을 갖는가, 이익이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가, 각 단계에서 진입 장벽은 어떤가를 이해하면 그 산업 안에서 어떤 기업이 구도적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가 보입니다. 또한 투자하려는 기업의 연간 보고서를 최소 5년치 이상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순히 숫자만이 아니라 경영진이 매년 주주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고 그것을 얼마나 지켰는지를 추적해 보십시오. 경영진의 신뢰도와 실행력이 이 과정을 통해 드러납니다. 약속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는 경영진이 이끄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경쟁사 분석도 중요한 자기 교육의 일환입니다. 투자하려는 기업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업 안의 경쟁 구도 전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경쟁사들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가,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은 경쟁사 대비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 향후 몇 년간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 같은가를 분석하면 훨씬 입체적인 투자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자기 교육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소는 과거 투자 사례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큰 투자 성공을 거둔 사례뿐 아니라 큰 실패를 겪은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비즈니스가 왜 몰락했는가, 당시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리스크가 무엇이었는가, 그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신호가 있었는가를 탐구하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실패의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은 성공 사례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더 깊이 남습니다. 5가지 사고방식을 모두 설명해 드렸는데 이것들이 단순히 각각 독립된 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5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통합된 사고 체계를 이룹니다. 역발상 사고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능력과 연결됩니다. 모르는 분야에서 역발상을 적용하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 아는 영역 안에서만 역발상 사고를 적용해야 뒤로서 강력한 통찰이 나옵니다.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능력은 단순하고 우월한 비즈니스를 선택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고 신뢰하는 비즈니스에 투자했을 때만 시장이 폭락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기업에 투자했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시장의 단기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의 말을 듣고 충동적으로 투자한 기업은 조금만 하락해도 불안해집니다. 자신이 깊이 이해하지 못한 것에 투자하면 그것이 당연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교육은 역량의 원을 서서히 확장시킵니다. 오늘 잘 모르는 분야도 꾸준히 공부하면 언젠가는 역량의 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육은 단기적으로는 당장의 투자 결정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점점 더 넓은 영역에서 탁월한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찰리 멍거의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사고방식이 화려하거나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천재적인 수학 능력으로 복잡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내부 정보를 먼저 입수하거나 시장을 예측하는 신비로운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공은 철저하게 단순하고 명확한 사고방식의 일관된 적용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강력합니다. 복잡한 전략은 특정 환경에서만 작동하지만
단순하고 근본적인 사고방식은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식시장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보는 이미 충분히 넘쳐납니다. 문제는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를 처리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5가지 사고방식, 역발상으로 문제 접근하기, 자신의 역량의 원 인식하기,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기, 구조적으로 우월한 비즈니스 찾기, 끊임없이 자기 교육하기를 하나씩 자신의 투자 습관에 녹여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방식들이 복리처럼 쌓여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투자 결과는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재가 아니다. 단지 몇 가지 단순한 요령을 배웠을 뿐이다. 그 요령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이 말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조 원의 자산을 쌓은 사람이 자신의 성공 비결로 제시한 것이 단 몇 가지 단순한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망적인 이유는 이 사고방식들은 누구나 배우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어야 하는 재능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익히고 훈련할 수 있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내린 첫 번째 결정이 10년 후 여러분의 자산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